네, 정규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한경 읽기 하겠는데요. 10월 28일 수요일자 한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구조조정, 한계 기업, 좀비 기업 뭐 이런 건데 요즘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오늘 28일자 한경 일면은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빅딜이죠. 빅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기 뭐 공급 과잉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합병을 시키고 하는 건데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 산업 재편을 위해 업계 1,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운 등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연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공급이 과잉되고 하면 우리 뭐 정부로서는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빅딜은 나중에는 좀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자구 노력을 기울여도 경쟁력이 안 사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뭔가 합쳐보고 이런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는 이달 중순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의 구조 재편을 위해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기관 차관급이 참여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신설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업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얘기가 있죠. 바로 옆 기사도 보면요. 은행들 충당금 더 쌓아라. 한계 기업 신속 정리 압박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딜, 한계 기업, 좀비 기업, 구조조정,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지금 경제가 좋지는 않다는 그런 이제 뭐 비관적인 소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 정부나 이쪽이 해당 업계 플레이어들이 다시 한번 다 잡고 뛰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됩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뭐 나쁜 기사라고 볼 수는 없네요. 다만 이제 해당 업체 관련해서는 이제 주식 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일면 톱 기사에 대한 해설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3면이라고 해서 1면에 스트레이트가 있으면 스트레이트 기사, 바로 알려지는 기사가 있으면 3면에 해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5조 3천억 원 자구 노력에도 글로벌 경쟁서 뒤처지는 국적 선사들. 이 선사는 이제 해운사들인데 한진해운, 현대상선입니다. 요 오른쪽 편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글로벌 해운사 순위 그래서 작은 표가 있는데요. 1위가 보면 APM 머스크 그룹. 그래서 선봉량 이 컨테이너 기준인데 301만입니다. 덴마크에 1위가 APM 머스크 그룹이 있는데 쭉 내려가서 한진해운이 보면 9위입니다. 62만. 뭐 5분의 1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은 이제 국내 1, 2위인데 16입니다. 38만.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쳐서 100만이 되더라도 4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가 대형화 경쟁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서로 뭐 한진그룹하고 현대상선그룹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기업 문화도 다르고 해서 뭐 당연히 각자가 살아갈 길을 찾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한번 좀 합쳐가지고 뭔가 세계 경쟁력을 좀 높이자 이런 거죠. 중간 제목 보겠습니다. 유럽, 중국 해운사는 M&A로 대형화하는데 한진해운, 현대상선은 5년간 선박 발주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양사는 그러나 합병해봐야 시너지가 작다고 일단 거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준다. 이런 입장도 되고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제대로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빠지는 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A6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6면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정연설 하기 직전에부터도 지금 야당이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우리 반대하겠다,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결국 요 사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모니터에다가 민생 우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다 이렇게 뭐 종이를 붙여놨네요. 그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 뒷면에 작은 종이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느냐 마느냐, 국가 원수에 대한 신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경제를 56회나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법을 조속히 처리를 좀 해야겠다. 제목 뽑힌 대로 한중 FTA 비준 이런 것이 늦어지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큰 화두는 청년 일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4대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경제를 총 56회 언급했다.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뭐 3부라고 나눠져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2부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건데 한참 이 경제 이슈가 돼야 될 텐데 왜 역사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서로가 뭐 이렇게 타협점 없이 먼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은 경제가 논의는 됐지만 언급은 됐지만 과연 받아들인 입장이나 우리 그 국민들이 읽을 때 들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국제면 한번 살펴보죠. 국제면 A11면입니다. 국제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건데 우리 남사군도 하는 그 남진하에 남중국해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지도에서 보시면요, 이 베트남에서 더 내려간 거기 남중국해 지역인데 여기가 상당히 군사 요충지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벌써 오늘 미국 구축함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난사군도 인공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좀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세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국 측에서 중국과 한국이 좀 가까운데 특히 중국이 세계적인 그 규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뭐 이런 거죠. 여기 미국이 볼 때 이런 그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한국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 한국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이제 정부 높은 사람들 참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월요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면서 오히려 이제 위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는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빅딜 이런 무거운 그 단어들도 뭔가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경제 뉴스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